오늘 영상에서 디스플레이 그리드의 핵심을 한번 알아봅시다. 웹사이트에서 레이아웃을 잡기 위해 CSS 속성인 디스플레이 플렉스와 그리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 중에서 그리드는 2차원 요소를 레이아웃하는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플렉스는 1차원 요소를 레이아웃하는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평이나 수직 구조를 디자인하기에 정말 편하죠. 플렉스만으로 구성하여 2차원 레이아웃을 구성할 수도 있지만 개발자는 항상 편하고 깔끔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2차원 레이아웃을 구성하고자 할 때 우리는 그리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드 컨테이너 내부에서는 이렇게 자유롭게 요소를 배치시킬 수 있죠. 여기서 컨텐츠를 담는 박스를 그리드 컨테이너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드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는 요소를 그리드 아이템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런 레이아웃을 가진 갤러리를 하나 만들어 본다고 해봅시다. 컨텐츠를 그리드 컨테이너에 배치시켜주기 위해서 먼저 담을 박스를 그리드라고 선언해 주어야겠죠? 컨테이너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진 div를 디스플레이 그리드 속성을 부여해 줍시다. 그리드 속성을 부여하면 해당 div 안의 영역은 이제 그리드 영역이 됩니다. 그리드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컨텐츠는 그리드 셀로 분류됩니다. 해당 사진을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3개의 열과 4개의 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리드 컨테이너에게 몇 개의 열과 몇 개의 행을 가질 것인지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그걸 결정하기 위해 컨테이너에 그리드 템플릿 컬럼스와 그리드 템플릿 로우스를 사용해 줍니다. 그리드 템플릿 컬럼스에 이렇게 적어주면 각각의 열은 300픽셀씩 3개가 생기게 됩니다. 만약 열을 4개로 만들고 싶다면 하나를 더 적어주면 되겠죠? 행도 마찬가지로 몇 개의 행과 높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드 템플릿 로우스로 이렇게 적어줄 수 있습니다. 만약 행이나 열이 100개씩 있으면 이런 식으로 100개를 다 적어야 할까요? 그래서 100개 대신 리피트라고 적어주고 몇 개의 행 또는 열을 가지는지 숫자와 얼만큼의 길이를 가지는지 적어줍니다. 만약 직접 넓이와 높이를 부여하지 않고 똑같은 비율로 적용시키고 싶다면 1fr이라고 적어줍니다. fr은 프랙션의 줄임말로 한국어로 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뜻은 만약 컨테이너의 넓이가 900픽셀이라면 3개의 열을 같은 1의 비율로 나타내니 각각의 열은 300픽셀의 넓이를 가지게 됩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적는다면 그리드 박스의 전체 넓이에서 4를 나누고 각각의 열에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1 한 만큼의 넓이를 주게 됩니다. 비율의 개념이죠. 여기까지 배운 걸 코드로 한번 적어봅시다. 그리드로 사용할 div를 입력해 주시고 클래스 이름은 컨테이너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타일에 들어가서 이 컨테이너에 그리드 속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컨테이너라고 적어주시고 디스플레이 그리드라고 해줍시다. 그리고 이 컨테이너의 넓이는 100% 그리고 높이는 100VH로 화면 전체 넓이로 잡아줍시다. 한번 잘 적용됐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보더 1픽셀 솔리드 3픽셀 솔리드로 하겠습니다. 3픽셀 솔리드 레드라고 적고 확인해 보면 이 화면 전체의 넓이가 이제 그리드 영역이 되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갤러리를 만들어 볼 건데요. 3개의 열과 4개의 행이 있습니다. 그리드 컨테이너에게 얼만큼의 열과 얼만큼의 행이 있는지 그리드 템플릿 로우스와 그리드 템플릿 컬럼스로 알려주어야 한다고 했죠. 같은 비율로 행과 열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줍시다. 그리드 템플릿 컬럼스는 리피트 3개의 열이 있으니까 3이라고 적어주시고 같은 비율로 나누기 위해 1fr이라고 적어줍시다. 로우도 마찬가지로 그리드 템플릿 로우스 리피트 4개의 행이 있으니까 4 그리고 같은 비율로 나눠주기 위해 1fr이라고 적어줍시다.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안에 아이템을 한번 넣어봅시다. 이렇게 안에 div라고 작성해 주시고 div의 클래스 이름은 그리드 아이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3 곱하기 4이니까 12개의 아이템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고 둘, 셋, 넷 3번만 더 복사하면 되겠네요. 저장하고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드 아이템 보더 1픽셀 솔리드 블루라고 저장하고 확인해 보면 우리가 만든 이 그리드 영역에 12개의 아이템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그리드 아이템에 이미지를 한번 넣어줍시다. 그냥 이렇게 이미지를 넣게 되면 이미지 크기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레이아웃이 망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약간의 조정을 해줍시다. 이미지를 담을 그리드 아이템에 넘치는 부분은 보여주지 말라고 오버플로우 히든 속성을 추가해 줍시다.
그리고 이 그리드 아이템 안에 들어가는 이미지는 넓이는 100%, 그리고 높이도 100%. 저는 남는 부분 없이 꽉 차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트 핏 커버라고 적어주고 테스트로 사용할 이미지를 아무거나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이미지를 넣고 저장한 후 확인해 보면 레이아웃이 깨지지 않고 이게 꽉 차게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컨테이너 안에 12개의 div를 넣었습니다. 그리드 아이템은 넣은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1번과 4번, 8번과 11번, 9번과 12번이 합쳐져 있죠.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드 컨테이너는 각각의 행과 열마다 라인이 있고 각각의 라인마다 번호가 있습니다. 번호는 왼쪽부터 오른쪽, 위부터 아래로 1번부터 시작합니다. 그리드를 합쳐주기 위해서는 그리드 로우와 그리드 콜론을 사용합니다. 합쳐주고자 하는 컨텐츠를 클래스 혹은 아이디로 지정하여 선택하신 후 어디까지 합칠 것인지 영역을 지정해 줍니다. 예시에서 1번 컨텐츠를 4번 컨텐츠와 한번 합쳐볼까요? 이 보라색 영역은 열 번호 1에서 2, 행 번호는 1에서 3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죠. 우리는 그리드에 아이템이 잘 들어갔나 확인하기 위해 12개의 div를 그리드 컨테이너 안에 넣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컨텐츠는 9개이므로 div 3개는 지워주고 div 내부에 적당한 이미지를 골라 이미지를 다 넣어 줍시다. 저는 이렇게 한번 넣어 보았는데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미지가 이렇게 잘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한번 첫 번째 사진부터 합쳐 봅시다. 첫 번째 사진을 합칠 영역은 이렇게 됩니다. 이 영역의 행 번호는 1, 2, 3. 행 번호는 1부터 3까지고 열 번호는 1, 2. 그래서 1에서 2까지입니다. 그럼 다시 코드로 돌아가 합칠 첫 번째 div에 클래스 이름으로 first item 이렇게 적어주고 스타일에서 first item을 선택해 주신 후 합칠 영역을 적어줍니다. 합칠 때 그리드 콜룸과 그리드 로우를 사용한다 그랬었죠. 그리드 콜룸은 1에서 2 그리고 그리드 로우는 1에서 3이었습니다. 저장하고 확인해 보면 이 첫 번째 사진의 영역이 잘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사진과 이 사진의 넓이를 넓혀줘야겠죠? 그럼 이 사진부터 한번 해볼까요? 이 사진은 7번째 사진입니다. 그리드는 요소를 넣은 순서대로 들어간다고 했죠? 그럼 이 사진이 첫 번째, 이 사진이 두 번째, 이 사진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됩니다. 이 영역의 열 번호는 1, 2, 3. 그러니까 2부터 3까지, 그리고 행 번호는 1, 2, 3. 3부터 4, 5. 5까지입니다. 열 번호가 2부터 3까지고 행 번호는 3부터 5까지입니다. 코드로 돌아와 7번째 사진을 찾아줍시다. 이거네요. 그러면 클래스 이름으로 second item 이라고 적어주고 스타일로 올라가 second item 그리고 그리드 콜룸은 2부터 3까지 그리고 로우는 3부터 5까지 저장하고 확인해 보면 이렇게 넓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마지막 사진도 우리가 앞서 두 개의 레이아웃을 잡아본 것처럼 똑같은 과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설정해둔 보더를 지우고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예쁜 갤러리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밖에도 그리드에서 제공하는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Justify 아이템, Align 아이템 등 그리드 아이템을 정렬하는 기능이나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에 갭을 주어서 확인해보면 컨텐츠와 컨텐츠 사이가 멀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컨텐츠의 최소 최대 길이를 지정할 수 있는 민맥스도 지원해줍니다. 처음부터 그리드가 가지는 모든 속성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그리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요소를 어떻게 배치시킬 수 있는지와 같은 기본적인 것만 잘 알고 계시면 후에 그리드에 대해 더 깊게 공부할 때 수월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드만 제대로 배운다면 이런 것들, 또 이런 것들을 직접 레이아웃 짜고 만들어 볼 수 있겠죠? 방금 보셨던 예제에 대한 링크는 더보기란에 적어두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